하겠습니다. 영상은 잘 봤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면서 좀 단원의 공부 계획 방향을 좀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300쪽이에요. 9단원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입니다. 단원의 이름은 그 단원이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지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원의 제목을 잘 살펴보고 무엇을 공부할지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9단원에서는 목표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 중에서도 어떤 글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게 목표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겠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고요. 그것들을 전달해 본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말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글에 우리가 뭐 학교에서는 주로 뭐 정보를 전달하는 글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으로서의 글은 마음을 전달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를 좀 살펴보면 글쓰기 과정을 생각하면서 마음 나누는 글을 써보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어떤 걸 해봐야겠어요? 글쓰기 과정을 알아야겠죠. 그죠? 어떤 글쓰기 과정이 있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0쪽과 301쪽 사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어떤 마음을 무슨 글로 어떻게 나누었는지,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거니까 어떤 마음을 어떤 글을 통해서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두 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300쪽입니다. 와, 우리 반이 우수학급으로 뽑혔네. 이 기쁜 소식을 친구들에게 알려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됐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글을 썼는지, 무슨 글을 썼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나타난 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창을 한번 봅시다. 여기를 보면은 이게 무슨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이죠? 자, 인터넷 게시판에 자,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건 뭐 있겠어요? 클래스팅 게시판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요. 학급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쓴 글쓴이가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은 뭔가 한번 우리가 이 생각풍선을 통해서 생각풍선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반이 우수학급으로 뽑혔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렇죠? 우수학급으로 뽑혔어. 그 상황을 알고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 기쁜 마음이 들었죠. 기쁜 마음이.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기쁜 마음들 들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쁨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글을 썼어요. 기쁜 마음을 알리는 것. 그죠? 그래서 마음은 뭐야? 마음은 기쁨이었고 목적은 글을 쓰는 목적은 이 기쁨을 알리는 것. 그래서 이걸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방법은 뭐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썼다. 내용 한번 볼까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반이 이번 달 자연보호 봉사활동 우수학급으로 뽑혔습니다. 앞으로도 자연보호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자연을 아끼는 우리 반이 됩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음과 목적, 상황 알겠습니까? 자, 옆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301쪽이에요. 자,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찾아보면 되겠죠.
일단은 첫 번째 뭘 먼저 살펴봐요? 1. 무슨 상황인가? 두 번째,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세 번째, 이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고요. 가능하다면 글을 쓴 방법이나 매체들도 같이 고민해 보면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상황. 오늘 고마웠던 마음. 어떤 고마웠던 상황이 있었나 봅니다. 그럼 마음이 나왔죠. 그렇죠? 고마움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고마움. 그죠? 그 다음 상황은 이 대화 속에 나타나 있네요. 대화를 한번 봅시다. 나영아, 오늘 청소할 때 도와줘서 고마워. 아니야, 너도 지난번에 내가 다쳤을 때 보건실까지 데려다 줬잖아. 그래, 우리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친하게 지내자. 그래, 좋아. 자, 어떤 상황이었어요? 청소할 때 나영이에게 도움을 받은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마음은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하려는 게 목적이죠. 고마움을 표현하려는 것. 그죠? 그래서 방법은 뭘 썼어요? 문자 메시지를 사용했죠. 메시지. 자, 그러면 이런 고마움들도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쵸? 그랬을 때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슬픔이나 어려움 또는 화나거나 궁금했던 것,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전했을 때는 오해를 풀거나 또 마음에 나쁜 것이 남지 않아서 앞으로의 관계를 개선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 전체에서는 글을 통해서 마음 나누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300쪽으로 다시 가서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무슨 상황에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이 말을 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야? 라고 하는 게 목적이죠. 그 목적을 살펴보아서 이걸 찾아보고요. 이걸 하고 그 다음 그러면 글을 쓸 거니까 글로 쓸 내용들을 계획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쓸까? 뭘로 전달할까? 게시판에 글을 쓸까? 문자 메시지를 쓸까? 편지를 쓸까?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 어떤 내용을 넣을까?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글일까? 이런 것들. 그 다음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으면 그 다음에 실제로 글을 쓰고 이렇게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학급신문 만들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302, 303쪽으로 넘어갑시다. 302쪽입니다.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 파악하기부터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보면서 그럼 뭘 파악해야겠어요? 선생님이 이걸 읽어주면 두 가지를 파악해야겠죠. 첫 번째, 무슨 상황이지? 그래서 뭘 하려는 거지? 이 두 가지. 자, 1번부터 봅시다.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본 경험. 여러분들도 여기 나오는 예시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기쁜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썼던 상황을 떠올려 볼까? 자, 기쁜 마음을 나누는 상황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기 예시에는 뭐가 나왔어요? 선물 받았을 때. 그죠? 어떤 마음? 찾아보세요. 그렇지, 기쁜 마음. 그죠? 기쁜 마음을 받았을 때 아까는 기쁜 마음을 어떻게 했죠? 아까는 알린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기쁜 마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겠대요. 그죠? 기쁜 마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겠대요. 자, 그러면 나머지들도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말풍선에서 먼저 마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경험에서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 이런 마음을 느꼈던 경험은 뭐가 있을까? 자, 두 번째 말풍선에서는 뭐지요? 슬픈 마음을 나누던 글. 슬픈 마음. 세 번째, 고마운 마음을 나누던 글. 네 번째, 미안한 마음을 나누던 글.
예시들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 편지를 썼어. 그쵸, 뭔가를 받았을 때 기쁜 마음 이럴 수도 있고요. 또 경사스러운 일을 알릴 수도 있겠죠. 아까처럼 경사스러운 일 뭐 있을까? 우리 반이 우승을 알리는 글을 썼어. 자, 그다음 슬픈 마음. 친한 친구가 전학을 가서 슬펐을 때 그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 자, 요즘에는 반려동물들을 또 많이 키우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보니까 키우던 고슴도치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일기를 썼어. 그리고 선생님의 개인적인 기억인데요. 선생님이랑 너무 친한 친구가 중학교 때 전학을 간 거예요. 여기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 친구랑 정말 많은 편지도 엄청 많이 주고받고 전화도 엄청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나누던 글을 썼던 거, 고생하시는 경찰관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경찰청 게시판 같은 데다가 글을 쓴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봤었던 거 뭐가 있어요?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달원 아저씨한테 배달하시는 분께 편지를 썼죠. 손편지를.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죄송한 마음을 편지에 쓴 적이 있어.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이제 자주 보는 사람으로서 요즘은 많이 못 보지만 친구, 그죠? 친구와 다퉜을 때 다투고 나서 미안한 마음을 요즘은 편지보다는 메시지로 썼어. 문자로 많이 보내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경험들 한번 떠올려 봤고요. 다음 이 303쪽입니다. 2번 1에서 떠올린 마음 외에 지금 우리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쁜 마음, 슬픈 마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말고도 감정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으니까 어떠한 마음들이 더 있을까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예. 속상한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화가 나거나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렇죠? 또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뿌듯했을 때 보람찬 마음, 또 뭔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나 지난 수해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봤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 또 염려하는 마음, 그죠? 이런 마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마음들을 또 떠올려 보고요. 자, 서연이가 글을 쓰는 상황들을 보고 그 상황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지, 또 이것은 어떤 글을 쓰면 좋을까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한번 볼게요. 반대양 피구 시합에서 이겼어요. 엄청 기쁘겠죠, 그죠?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 그죠? 친구들에게 사과하는 마음, 친구에게 사과하는 마음, 뭔가 오해가 있었거나 잘못을 저질렀거나, 그죠? 그런 마음 들 수 있겠죠.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편지로 쓰는 마음. 주로 뭐 어버이날 많이 쓰는데 평소에도 고마운 마음 많이 전하세요. 친구들이 학용품을 소중히 쓰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 아이고, 그래요. 선생님도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미래를 살아갈 주역 아닙니까? 근데 너무 많은 쓰레기, 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생 안전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너무 많은 일회용품들이 생산되면서
그게 또 미래로 이어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실제 글이 어떻게 쓰는지 더 봅시다. 교과서 304쪽입니다.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생각하며 서연이가 떠올린 상황을 살펴봅시다. 먼저 1번 그림을 좀 자세히 볼게요. 자, 거실에 가족이 둘러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TV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무분별한 벌목으로 아마존 밀림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세계적으로 산불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벌목의 단어 뜻 알고 있죠? 벌목, 큰 나무를 베는 것, 이걸 우리가 벌목이라고 합니다. 자, 너무 많이 나무를 베니까 지구의 허파는 뭐 하는 거예요? 폐잖아요. 허파, 숨 쉬는 곳. 지구의 숨 쉬는 곳인 아마존 밀림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뉴스를 본 겁니다, 서연이가.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나무와 같은 자연을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필과 지우개가 떨어져 있네. 자,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서연이가 외치지요. 이 연필과 지우개 누구 거니? 아무도 대답이 없네. 이 교실에서도 이런 일 잘 벌어지죠. 선생님이 이제 교실이면 우리 반에 드디어 귀신이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분명히 귀신은 아닐 텐데 버린 사람은 있고 주인은 없어요. 그죠? 이걸 보고 나서 뭐야, 주인이 없는 연필과 지우개가 이렇게나 많아? 분실물 보관함이 꽉 차 있죠. 그쵸? 이걸 보고 나서 떠올린 거예요. 어떤 게 떠올렸어요? 자원을 자꾸 많이 쓰니까 그거로 인해서 아마존 밀림이 파괴되고 있었다는 기사를 떠올리면서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어떻게 하면 안타까운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자, 여기에서 서연이의 마음은 뭐예요? 안타까움이죠. 서연이가 표현하고 싶은 건. 자, 그럼 한번 밑에 있는 내용들을 봅시다. 1번. 학용품은 어떤 자원으로 만들었을까요? 다 기본은 어디에서 와요? 자연으로부터 오죠. 자연으로부터. 그죠? 자, 그래서 기본은 자연 자원입니다. 네. 자연에서 그것을 가져왔어요. 그죠? 그런데 잠깐만, 너네들이랑 나랑 책이 다르다? 선생님이 받은 게 왜 이렇지? 네, 학용품을 손수준이 만들어야 되는 까닭이 네 번째로. 아, 1, 2번이 바뀌었네요. 바꿔 쓰세요. 자, 자연으로부터 왔죠? 뭐 나무랑 연필이랑 지우개라고 했으니까 연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나무, 심은 흑연, 흑연 석탄. 그 다음 지우개는요? 고무입니다. 고무는 고무나무 수액인데요. 지금은 고무나무 수액은 너무 얻기가 어려우니까 얘는 이제 그 석유를 기본으로 하는 플라스틱 베이스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자원을 무분별하게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원이 낭비가 되겠죠. 그죠? 이 자원은 어디에서 왔다? 자연에서 왔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학용품을 소중히 다루는 게 뭐를 하는 일인 거예요? 자연 보호를 위해. 그래서 서연이가 자연이 파괴된다, 이 무분별한 낭비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느꼈어?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안타까움을 표현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하나 봅니다. 계속 봅시다. 자, 305쪽입니다. 사의 그림 속 상황을 한번 다시 보고요. 그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그러면
서연이는 지금 어떤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무엇으로? 글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지를 305쪽 5번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서연이가 글로 마음을 나눈다면 서연이가 나누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죠? 자연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죠. 자, 서연이가 글을 쓴다면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지금 누구한테 쓰려고 하는 거예요? 반 친구들이 학용품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반 친구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한 반만의 문제는 아닐 테니까 뭐 이것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학교 친구들도 같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반 친구들이 이 글을 보도록 하려면 어디에 글을 쓰면 좋겠어요?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학급 게시판. 클래스팅도 좋고, 근데 클래스팅은 학습 용도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학급 게시판 같은데 또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또 글을 쓰면 그 학급 게시판 클래스팅에 올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서연이가 이 글을 통해서 무슨 목적, 뭘 하려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건 뭐 하려고 하는지를 찾는 거잖아요. 뭘 하려는 거예요? 자원이 낭비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눠서 학용품을 아껴 쓰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정리해 봅시다. 자원을 낭비해서 자연이 파괴되는 안타까움을 전하고 학용품을 아끼자고 말하기 위해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교과서 306쪽 이 외에도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상황들이 어떤 게 있을지를 조금 더 떠올려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나눌 만한 상황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자,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상황들, 그리고 그때의 마음, 누구에게 쓸지, 어떤 방법으로 쓸지, 그리고 이 글을 써서 하려는 건 무엇인지 이것들을 확인하면서 쭉 봅시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선생님께서 국어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구한테 쓸 거예요? 선생님한테 이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할 거예요. 뭘로? 편지를 통해서. 국어 공부를 재밌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편지를 쓰겠다. 이게 목적이죠. 두 번째, 이웃을 도우려고 나눔 장터를 열려고 함. 나누려는 마음은 뭘까요?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우려는 마음. 학교 친구들 글을 전하는 방법. 이건 학교 친구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놔야겠죠? 그럼 학교 누리집, 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다 글을 쓰면 되겠죠. 학교를 써줄까요? 글을 쓰는 목적, 친구들과 이웃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나누려고 나눔 장터를 알리는 글을 쓰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상황, 친구가 수학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한번 여러분들 써보세요.
이거 알려줘서 고맙잖아요, 그죠? 고마움. 그 고마운 친구에게죠? 그럼 뭘 하면 돼요? 뭐 편지면 좀 더 정성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좋기도 하고 또 메모나 쪽지를 써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문자 메시지. 글을 쓰는 목적은 뭐예요? 수학 문제 푸는 방법 알려준 친구한테 고마움을 전하려고죠, 그죠? 수학 문제 푸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왜 이래? 여기 나와 있었죠? 목적이 뭐였어요?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파악했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느꼈고 이 마음을 무슨 목적을 가지고선 어떻게 전달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까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시간에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글을 쓸 내용을 계획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07쪽 잠깐 볼까요? 교과서 307쪽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요. 목적과 관련된 질문 만들어 보기 활동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는 좀 잠깐 쉬고 오늘 공부한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한번 이걸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확인해 봅시다. 자, 쓰고 왔으니까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활동 방법 1.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상황을 떠올려 본다. 친구 학용품을 실수로 망가뜨려 미안한 상황.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죠. 그죠? 나누려는 마음은 무엇인가? 미안함이겠죠. 그죠? 미안함. 읽은 사람은 그 망가진 학용품의 주인인 친구. 글을 어떻게 전할지 묻는 질문을 만든다. 그러면 질문이 뭐가 되겠어요? 나누려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누가 읽을 글인가요?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글을 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써봅시다. 자,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상황은 예시를 그대로 쓰고요. 여러분 각각의 예시를 찾아보세요. 질문 1번. 나누려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나누려는 마음은 두 번째. 읽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세 번째. 글을 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편지로 쓸 거냐, 게시판에 게시글을 쓸 거냐, 문자 메시지를 쓸 거냐, 이런 것들. 네 번째. 그러면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답을 딱 찾으면 이제 그 글을 쓸 기본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해 봅시다.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은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직접 말로 하면 쑥스러울 때가 있는데 글로 쓰면 내 마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어. 어쩔 때는 얼굴 보고 하기 힘들 때가 있죠. 그죠? 학급 누리집에 글을 써서 여러 친구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알았으면 하는 것들은 이러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자, 그리고요.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형식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죠. 문자도 있고 편지도 있고 그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정말 여러분들만의 상황을 찾아서 글로 쓰는 것들을 진행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글로 쓸 내용 계획하기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